네. 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4월 22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제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 좀 말씀드리고, 이번 한 주 시장과 다음 달 5월, 그리고 6월 달에 있을 만한 좀 큼지막한 이슈들 좀 체크하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시장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에 열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400포인트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500포인트라고 가정하고, 어차피 뭐 급 등락은 계속 있을 거니까 2500포인트라고 가정하고, 앞으로 25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를 추가로 더 상승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안에 그런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솔직히 이것저것 요목조목 좀 따져서 좀 개선할 것들 확실히 좀 개선을 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좀 강하게 나간다고 하면 5000포인트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시행착오가 굉장히 좀 크겠죠. 뭐 물론 이제 뭐 대기업들의 그런 뭐 재무 구조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좀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좀 많이 밀고 나가야지 투자 자금들이 좀 많이 유입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우리 뭐 국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매력 있는 시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뭐 조금 뭐 문제 있으면 공매도 막아버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자금이 거의 메말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외국인들 자금 메말라 있는 이유도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듯한 약간 흐름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 시장에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거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급등해서 다시 반등해서 상향하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서려면은,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외국인들 최근 매수하는 것들 보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지금 뭐 하루 이틀 3, 4, 5, 6, 7, 8, 9, 10, 10거래일 연속 매도하다가 하루 잠깐 매수하고, 하루 이틀 3, 4, 5, 6, 7, 8, 또 8거래일 연속 또 다시 또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다 투자하고 싶은 매력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1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 좀 뭐 약간의 좀 저점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이다라고 좀 기대는 했는데, 미국 관세에 대한 영향,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당분간은 조금 더 추가적인 매도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시장을 좀 반대로 좀 매매할 수 있는 좀 약간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는, 연기금이 지금 거의 20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의 힘으로 좀 이렇게 탄력을 좀 받고는 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시점으로 전환됐을 때, 이때는 지수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뭘 사도 웬만하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 시장을 좀 우리는 기대를 하면서, 자,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일단 5000 코스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일단 상법 개정 뭐 요걸 통해서 좀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재명 예비 후보의 뭐 일단 뭐 대표적인 5가지 대선 공약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AI죠. AI 산업에 100조 원 넘게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NPU를 독자적으로 따로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필요사 AI 등 AI 업체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필요사 AI 그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AI 쪽 관련된 섹터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특히나 퓨리오사 AI에 투자한 창투사들이 좀 급등을 좀 많이 했죠. 특히나 이제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상장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창투사 쪽으로 투자 자금이 좀 많이 좀 주목이 된 것 같아요.
장투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방산입니다.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이 조직을 신설해 가지고 K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솔직히 지금 우리 K방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조만간에 폴란드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폴란드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됐을 때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방산을 뭐 유럽 쪽을 쓸 건지 아시아권을 쓸 건지 또 북미 쪽을 쓸 건지 이게 결정이 될 건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의 그런 관세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하면 미국 쪽 방산으로도 관심을 좀 가지 않을까. 왜냐면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시장이 뭐 그렇게 막 호락호락하고 막 재밌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좀 우리가 좀 음, 관심을 좀 많이 두고 보수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O,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 증권 융합 간담회를 가졌죠. 어제죠, 어제. 그리고 STO 법제화 논의에 기대감이 좀 상승한다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STO 쪽으로 재료가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토큰 증권 관련돼서 관련된 수혜 종목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나 하나투자증권이나 뭐 이런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K컬처입니다. 자,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뭐 저출산이라든지 뭐 여러 지금 뭐 공약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K 콘텐츠는 2030년이죠. 2030년까지 300조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300조 원이라고 하면 지금의 뭐 한 6, 7배 이상 더 일단 성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 규모가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규모가 굉장히 좀 미미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미비한데 좀 더 키우겠다라는 거고, 문화 수출 5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 결국에는 지적재산권 수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언급될 거라서 어,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 지적 재산권을 판매할 수 있는 회사들에게 좀 우리가 주력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자, 6월 3일날 장미 대선 토큰 증권 재점화 나온다라는 건데, 여야 간에 뭐 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토큰 증권 이게 과연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를 내밀고 밀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었을 때는, 이재명 예비후보가 성남시장이었을 때는 공약 이행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고요. 그러면서 도지사로 갔을 때도 공약했었던 거는 이행하는 게 8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약했던 것들은 웬만하면 다 되게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약 이행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요. 공약했던 것도 너무 터무니없고 되게 자극적인 내용들만 많이 있었다 보니까, 만약에 뭐 여가부 폐지 관련돼서 뭐 그런 수순을 밟기는 했나요? 아무것도 못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에 대해서 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그래서 이 공약 이행률을 분명히 체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고, 앞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밑거름들을 만들어낼 건지, 거기에 따라서 요 관련주들이 또 더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이제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좀 옮기겠다, 이전하겠다라는 건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겠다 하면서 강세를 보인다. 근데 민주당뿐만이 아니죠.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종시 쪽으로 행정수도가 이전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자, 요겁니다.
자, 세종시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종시 주변으로는 대전광역시가 있고요. 공주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예산군과 아산시, 천안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종의 위치를 딱 보면 여기 빨간색 이렇게 표시된 데 있죠. 마크로 찍어져 있는데 요 근처로 이어진 강이 금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충청남도 쪽에서 조금 지내 보신 분들은 금강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당시에 이 근처에서 군복무를 해가지고 좀 금강 놀러를 좀 자주 갔었는데 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금강 바로 옆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뭐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들 가격이 집값이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서 인프라도 빠르게 좀 발전을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한다고 하면 특히나 이제 세종시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요. 뭐 유라테크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프롬파스트나 또 요즘 가장 좀 핫한 게 바로 계룡건설이죠. 예,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갈 것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간다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공략하는 테마가 바로 요겁니다. 건설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 정책. 자, 조기 대선 핵심 쟁점은 바로 집값입니다.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공약이고요. 뭐 공공주택 공급을 어떻게 확대하고 어떤 가구를 얼마만큼의 공급을 약속할 것인지 이런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총선 관련돼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집값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고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좀 서울 집값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갖죠. 물론 뭐 집을 본인의 집을 보유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월세를 지내신다거나 전세를 지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값 안 올라가길 바라겠죠. 예, 그러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집값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뭐죠? 다음 주가 되면 4명의 체제로 좁혀집니다. 자, 일단은 좁혀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유력한 사람은 바로 일단은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뭐 이철우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김문수가 좀 약간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렇게 5명은 좀 굉장히 유력한 후보가 될 것 같아요. 4명으로 이 8명 중에 4명으로 좁혀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4명 중에 이제 2명 중에 1명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하는지 너무 터무니없는 공약을 하는 건 아닌지. 이전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에게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죠. 예, 그래가지고 또 그러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는 뭐 말씀드리자면 공약을 봐야 돼요. 누가 되든 간에 그 공약이 어떻게 이행될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되면 약간 좀 우리랑 거리감이 멀어지겠죠. 자, 그래서 공략했었던 종목은 2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으로는 HDC 현대산업개발 요거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2주 전에 방송 종목으로 가지고 갔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 수익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구간이긴 하는데 왜 이 종목을 말씀드렸냐면 어쨌든 간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급하게 좀 쫓아 들어가시는 분 없도록 하려고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건설주 좋다라고 하면 지금 그 정책적으로 정치 인물과 관련된 건설주 잡아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이제 매매를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실적 좋고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따르는 수혜가 잇따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잡는 게 안전하게 매매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요거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히든 종목으로 하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패턴을 읽어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패턴이 좋구나. 이 패턴이 지금 굉장히 좀 긴장을 좀 많이 끌고 오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박스 자리에서부터 지금 현재 모아가는 단계입니다. 추세를 이탈하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츠라는 종목을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일단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000억 미만대라서 약간 좀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시총이 좀 낮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츠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일단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 보면은 현재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72억, 2023년 영업이익 63억. 근데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07억까지 기준으로 올랐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서는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하츠라는 인테리어나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애들이 실적을 약간 조금 더 추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할 거고요. 이 하츠는 뭐 하는 기업이냐면요. 일단 기업 개요를 딱 읽어드리면 공기질 관리. 그러니까 우리 집에 보면 레인지 후드 뭐 그러니까 환기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은 환기를 하실 때 트시는 그 레인지 후드를 많이 트실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걸 했다라고 했을 때 환기 시스템이 요즘은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특히나 또 신축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하츠라는 기업에 대한 수주도 당연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지금 뭐 주택 공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LH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임대주택이 됐든 주택들을 싼 가격에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죠. 기본 주택을 제공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신축으로 지어질 수 있는 주택들 했을 때 대상으로 했을 땐 수주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정책적으로 한번 수혜받고 쏘아 올릴 수가 있는데 이 쏘아 올린 거 다시 한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쏘아 올리기 전에 수익 한번 내고 윗골이 달고 다시 한번 더 내려오는 구간에서 또 한번 잡아서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바로 하나솔루션입니다. 태양광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태양광 쪽으로 미국 관세 면제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단 하나 솔루션은 제가 코멘트 달아드린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 솔루션 이전에 제가 재료 없을 때, 와, 이거 하나 솔루션 지금 재료가 너무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최근 미국 관세가 불거지면서 3월부터 갑자기 들어오는 재료가 바로 뭐죠? 미국 안에서 생산하는 기업은 관세 다 면제해 주겠다라는 그런 조건이 막 달리고 있잖아요. 특히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다가 생산 거점을 옮긴 지 오래됐고요. 이 생산에 대한 이런 라인을 계속 늘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쪽이라든지 동남아 쪽에서 넘어오는 태양열 패널 또는 태양광 관련된 모든 이런 기자재 제품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저가형 모델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중국과 동남아 이런 쪽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유율 같은 경우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도 바로 그 이유죠. 가격이 싸기 때문에. 태양열 패널 같은 경우는 싸게 설치할수록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 태양열로 전기를 계속 공급을 해서 그 전기를 어, 판매를 했을 때 그 돈을 마진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패널이 비싸면 그 패널 값을 갚을 때까지 그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뭐 물론 저희 집도 시골에서 태양광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자를 내 가지고 그거를 한전에다가 전기를 판매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한 달에 뭐 돈이 얼마가 나온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을 이렇게 내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큰 호화벌판에 태양광 패널들을 설치를 해서, 뭐 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되면 뭐 식물들도, 안 자라던 식물들도 막 자라게 되고 막 한다고 해요. 그늘이지고 막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태양광 패널이 좀 많이 언급이 좀 되고 있죠. 부지를 좀 많이 차지하기는 하지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좀 제대로 좀 이슈를 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차트가 쭉 조정 받은 다음에 아마 이 구간이었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더 올라갈까요?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가겠지만 지금 자리는 저점 바닥은 맞다. 근데 언제 갈진 모른다. 재료가 나와야 된다. 모멘텀 체크하고 그때 추가 매수 하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죠. 자, 그런데 자, 위 구간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서 움직이는데, 오늘 그 패턴을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좀 도지형 패턴으로 이렇게 좀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떨어졌다가 반등해서 장기 입형 돌파했을 때부터 추세, 계단식으로 계속 이렇게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대형 호재들이 불어오고 있을 때 지금 추가 매수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하나솔루션이 실적 턴어라운드 되면서 1분기 실적이 흑자로 나오고 2분기 실적부터 흑자 계속 전환되면서 내년도, 올해 2025년도에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타이밍, 그때 하나솔루션 투자한다 라고 하시면 좀 많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싼 가격에 매수하시기에는 지금 가격이 가장 적당한 가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태양광 쪽으로는 요거 한미 관세 협상 이번 주에 있죠. 이번 주에 한미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3대 포인트는 트럼프가 오냐 안 오냐, 트럼프가 오냐 안 오냐, 그리고 방위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 이제 방위비가 있잖아요. 방위비를 분명히 증액시킬 겁니다. 그 부분은 뭐 100%고, 이건 방위비를 증액을 안 시킨다, 이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속도입니다. 이 속도는 무슨 속도냐면, 관세를 부과하는데 어느 정도 예외 기간을 좀 두고, 계도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즉각적으로 바로 시작을 할 것인지, 막 요런 것들. 그리고 알래스카 LNG 가스관 LNG 사업 요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관세에 대한 이런 좀 부분을 어떻게 좀 호재로 돌려 세울 것인지, 관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요거를 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번 주 중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고, 만약에 관세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약간 미국이랑 일본이랑 했을 때는 약간 뭔가 조금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오늘 제가 히든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이 액침 냉각을 같이 합니다. 액침 냉각을 같이 하는데, 종목이, 예, 종목은 일단은 신성 ENG라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좀 볼게요. 어제 제가 방송에 가지고 나갔을 때는 요랬어요. 쭉 떨어지다가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윗꼬리다가 쭉쭉쭉쭉 점점 우상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패턴이죠. 자, 보시면, 자, 신성 ENG 보시면 조정폭이 좀 강했습니다. 자, 요렇게 급등 나오고 조정, 차익 매물 빠르게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태양광 관련된 이슈가 뚜루룩 나오더니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뚝뚝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이제 신성현지 같은 경우 주봉상으로 보면, 자 보세요. 이미 적정 가격대 이상을 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천원대, 이 구간에서는 가격 상승 나와야 되고요. 자, 이제 저항받는다라고 해도 121선 평균 쪽으로 121선 자리 차지한다라고 하면 1800원대 가격, 자 일봉상으로 1800원대 가격이라고 하면 뭐 요 구간 위까지는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장기 이동 평균선을 단기적으로 돌파해서 매물대 구간까지는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힘 모아갈 때 잡아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걸 늦으면,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요게 뭐냐면 왕기 패턴이라고 해죠. 왕기 차트. 예. 통화하실 때 이 차트네요. 왕기 차트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자, 그 정도로 저는 이렇게 크게 조정했다가 박스 자리를 길게 박스권 횡보 자리를 가지고 가면서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랬을 때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장기 이평선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있고, 이 장기 이평선 자리에서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아까 어디라고 했죠? 매물대가 강한 자리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패턴들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늘었었던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고, 그 자리로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면서 위상단 매물대 거래량이 두터웠던 이 자리까지는 반드시 반등해서 올라옵니다. 재료가 없는 종목이라고 하면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근데 태양광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태양열 에너지 관련돼서 이슈가 되면 급등이 나오고, 또는 그리고 액침냉각 데이터 센터 관련된 액침냉각 관련된 신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대면 진료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런 관심도를 좀 높이고 있어요. 원래는 뭐 민주당이 뭐 한다고 하면은 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던 국힘당도 결국에는 이런 뭐좀 얘기들을 좀 많이 꺼내죠. 좀 공약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비대면 진료 관련돼서는 다른 해외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 법으로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준비 단계라는 겁니다. 법이 나오면 그 법을 통과시키고 뭔가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좀 조절을 해서 뭐 의대 정원이 어쨌니 저쨌니 하면서 비대면 진료로 빨리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는 조치가 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조치가 좀 많이 미비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우리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면 좀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인성 정보죠. 지금 인성 정보 같은 경우는 밀리고 있어요. 이런 밀리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 쫓아 들어가기 쉬운가요? 어렵죠. 자, 이랬을 때는 살짝 눌렸을 때 진입하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릴게요. 자, 인성 정보뿐만이 아니라 뭐 비트 컴퓨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비케어도 있고요. 유비케어 뭐 이런 종목들 급등하고 윗꼬리 달고 다 내려오고 있죠. 살짝 조정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진입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비대면 진료 관련돼서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는 바로 패스트 트랙고 바로 또 법 통과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 밀고 나간다고 하면 그대로 예, 또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 있고 뭐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더 말씀드리면 또 대장 종목으로 케어랩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케어랩스도 뚫리면 더 들어가면 돼요. 라이프 시멘틱스, 자, 이지 케어텍,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다음에 토마토 시스템 관련된 종목도 하나씩 말씀드리니까 메모해주세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얘는 조금 얘기가 좀 틀린 게요. 지금 약을 배송해 주는 거는 지금 좀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빼고 지금 법이 아마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약을 유통하는 그런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블루엠텍이 작년 기준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다들 기억하실 거고요. 자, 그래서 약을 뭐 배송, 운반 약간 이런 쪽으로는 블루엠텍이고, 그 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도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도
일단은 비대면 진료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알래스카 관련돼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알래스카는 기회의 땅이다. LNG 프로젝트 참여 노리는 중견 철강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 관세에 대한 이런 미국에서 꺼내든 관세 카드를 이제 우리는 이 알래스카로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지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음, 아시아 쪽에서 미국산 그 원유를 많이 안 쓴다. 생각보다 많이 안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시아권에서 이런 LNG 가스관 사업을 좀 참여를 하는데 아시아권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딱 지목을 했죠. 자,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얼마나 지금 쓰고 있는지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한국이 일단 한 17% 정도 됩니다. 예. 미국 그러니까 전 세계 수요에서 한국이 한 17% 정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한 25% 정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일단은 중국이 조금 적게 쓰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원유를 좀 싸게 좀 공급받아 가지고 쓰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좀 비중이 낮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시아권에서도 그만큼 좀 더 많이 좀 써주라. 다른 쪽 나라에서 러시아나 뭐 좀 중동 쪽에서 끌어다 쓰지 말고 우리 미국 것도 좀 많이 좀 써달라. 약간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협상에 대한 조건이 그겁니다. 미국 것 좀 많이 써라. 그러면서 관세는 계속 올려요. 미친놈 아니에요. 예, 이렇게 말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개깡패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백기를 들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유를 조금 더 늘리고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을 참여를 하면서 관세에 대한 이런 무기를 좀 꺼내들지 않을까. 자, 그래서 알래스카 쪽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한국과 일본이 좀 그래도 좀 가깝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래스카가 조금 더 좋다. 그래서 알래스카 관련된 사진 요거 좀 말씀 좀 같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너무 많아서 요거는 생략할게요. 다 하나하나씩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대표적인 종목 한 10개만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자,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 조선과 기자재 쪽으로는 제가 예전에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크레인을 좀 많이 쓰게 될 거거든요. 그럼 크레인 관련돼서는 일단 오리엔탈 전공이 국내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미포나 HD 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뭐 이런 애들 조선 쪽은 일단 좀 빼고요. 이쪽은 빼고 그다음에 1승이 좀 있어요. 1승 뭐 대부분 패턴 주식 지금 차트 패턴은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서 LNG다 보니까 본행제 관련해서도 한국 카본 뭐 요렇게 해서 더 갈 거고 한국 카본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성광밴드 성광밴드가 있습니다. 성광밴드 성광밴드도 이거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뭐 요런 종목들이 좀 언급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강관이나 철강 쪽으로 이거는 조선 방금까지는 조선이나 뭐 기자재 뭐 이런 쪽으로 밸브 시스템 뭐 요런 거 본행제 요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렸다고 하면 이제 강관이나 철강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동양철관 있죠. 동양철관 대장 종목들만 보셔도 됩니다. 뭐 여러 개 막 이것저것 다 보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대장 종목 못 잡아서 후발주자 종목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진짜 종목들 많이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관 철관 관련돼서 한국주철관도 좀 관련된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최근에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는 뭐 싱크홀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들어가다 보니까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도 있고요. 화성 밸브도 차트 좋고 하이스틸, 넥스틸 뭐 이런 종목들, 휴스틸 예, 이런 애들이 되겠죠. 뭐 요 정도로만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LNG 이제 우리가 이제 LNG를 봐야 되는데 LNG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어쨌든 에너지 관련된 사업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나오고 있고 뭐
지금 이 LNG 부분 말고도 지금 다른 쪽으로도 좀 사업을 좀 영역을 좀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종목들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장이라고 하면 좀 큼지막한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면 HD, 현대, 인프라코어, 네, 이런 종목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래스카 관련돼서는 이런 거고, 자, 저출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출산도 얘기할 게 너무 좀 많은데, 저출산 관련된 거 뭐 종목들 일단 먼저 볼게요. 이 저출산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는 따로 생략할게요.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일단 아가방 컴퍼니 가장 먼저 언급되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지금 주주들 보면은 최대 주주가 이제 중국 기업입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중국 쪽 이슈도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종목이고 제로투세븐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었죠. 제로투세븐과 그 다음에 또 꿈비 그 다음에 토박스 코리아 이런 종목 특히나 꿈비 지금 어때요? 투자 경고 종목이죠. 투자 경고가 풀렸을 때를 좀 공략을 해보시고 좀 진입하기가 좀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또 그 메디앙스 이런 종목들 진입하기가 나쁘지 않은 자리이고 그 다음에 캐리소프트 예, 이런 종목이 아직 진입하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는 SAMG 여기는 뭐냐면요 다들 아실 거예요. 뭔 요즘 무슨 하추핑 티니핑 뭐 이런 거 있죠. 뭐 피곤핑 뭐 해가지고 뭐 기분핑 뭐 해가지고 뭐 핑자 붙이는 거 되게 유행인데 아무튼 그런 그 하추핑이나 뭐 이런 그 핑 들어간 티니핑 이런 애들이 어 미니 특공대나 뭐 이런 애니메이션 있죠. 어린이들 애니메이션. 자, 그 애니메이션이 중국으로 지적재산권에 넘어가면서 이제 판매가 되면서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공략할 때 요런 자리에서 제가 공략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SAMG가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최근에는 뭐 박스권대에서 강하게 급등이 나오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출산 쪽으로는 굉장히 좀 정책적으로 봤을 때 공략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 진짜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 보니까 그거 그냥 대충 그냥 공약하고 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진짜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좀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거 좀 많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저출산 관련돼서 체크하고요.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자, 해상 풍력 관련돼서 지금 19조 투자 원전 2기 발전량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해상 풍력 관련돼서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미국 암학회가 시작입니다. 자, 한미약품부터 ABL 바이오, 뭐 에이프릴 바이오도 오늘 살짝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앞타바이오나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일단 앞타바이오 요것도 제가 이거 미국 암학회 관련주고 만약에 못 간다고 미국 임상 종양학회까지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ABL 바이오 자 드디어 이제 목표 주가를 도착을 했고 이전에 이미 도착했죠. 전 6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전에 이 구간을 돌파했고 지금 현재 신고가 이제 어 최고 신고가를 좀 기록하면서 7,900원까지 좀 상승을 했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 더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 또 얘도 한 10만 원대까지는 또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면 기술 수출에 대한 이 이슈가 엄청 크다 보니까 거의 뭐 이제 리가캔바이오나 뭐 유한양행 뭐 그 정도 수준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리가캔바이오도 지금 현재 반등하려고 하기 위한 자리고요. 유한양행도 이제 지금 지지받으면서 반등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료 이슈 되고, 그러니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이제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든크로스 나오면 60일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나오면 그때 이제 매집을 다시 한번 더 진행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되는 거,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좀 빨리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으로는 월요일 날에는 뭐 지금 이재명 예비후보가 리서치 센터장 만나가지고 STO 관련된 면담을 좀 가졌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엔진 실적 발표했죠. 자, 그리고 화요일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이네요. 오늘 결정이 되네요. 일정을 잘못 봤네. 다음 주로 봤는데. 자, 오늘, 오늘 후보자 4인으로 좀 좁혀집니다. 4인으로 좁혀지고, 오늘 저녁에 테슬라 실적 발표했고, 그 다음에 내일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LG 이노텍, OCI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실적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실적에 좀 빅, 빅 실적 발표들이 막 우르르 쏟아지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품고 있는 종목도 주가 상승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목요일에는 한미 무역 협상이 있습니다. 목요일 24일이죠. 자, 미국 우크라 광물 협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한강 작가가 신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 관련해서 이제 출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출판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자, 그래서 일단 한강 작가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뭐 예스24 관련해서 또 주가 좀 상승을 할 거고요. 또 한번 볼게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예스24 이미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예스24 바닥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요거 좀 보고, 그 다음에 그거 아니다, 예스24 말고 밀리의 서재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삼성출판사는 뭐 그닥 크게 뭐 이슈를 타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일단은 예스24가 대장이 될 것 같으니 예스24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강작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골관절염 학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뭐 이쪽으로는 지금 제가 종목 분석을 해놓은 게 없어서 요거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나 현대차, 뭐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미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머크, 인텔, 알파벳 뭐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고요. 자, 금요일 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아마케 AACR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되고, 중국 휴머노이드 컨퍼런스가 26일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기아, 삼성 SDI, 현대모비스,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효성중공업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일정을 좀 이렇게 대충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좀 보너스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이 있어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종목인데, 자, 일단 땅꺼짐 노후 관로 교체 국비 지원해달라. 이게 싱크홀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년, 4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된 관관, 배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되는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고, 자, 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만약에 정책적으로 뭔가를 지원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지하화 관련된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2주 전에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특수건설을 4월 초부터 이렇게 공략을 해서 쭉 가지고 가면서 일단 수익을 만들어 내기는 했지만, 어쨌든 특수건설은 추가적인 상승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이게 끝났구나, 여기서 이제 특수건설은 끝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추가로 더 지켜보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동아지지를 어제 방송 공략에서 요거죠, 패턴이 요거였습니다. 쭉 또 박스권 만들면서 또 급등하기 위한 패턴인데 지금 저항 구간에 있다. 자, 그러면서 요 종목은 제가 선을 좀 살짝 그어드리면
여기에요. 일단 요 구간, 그 다음에 여기 위 구간, 그 다음에 바닥자리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리고 지지. 야,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박스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이고, 박스를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 자리, 이 박스에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16,500원대, 지난 11월에 좀 고점을 만드는 이 구간이죠. 이 구간대로 한 번 더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쏘아 올리면 다시 한 번 더 윗꼬리 달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실한 모멘텀이 딱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부터 이렇게 주가 급등하면서 지금 최근 비대면이 움직인 것처럼 이 박스를 깨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현재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서 위 상단을 돌파하는 약간 2차 돌파하는 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매집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근데 이거 놓치면 좀 굉장히 많이 후회할 것 같아서 어제 좀 급하게 이제 박스 자리에서 좀 매집하는 전략으로 좀 가지고 가보자, 보너스 종목을 좀 해서 좀 만들어 놨거든요. 동아지질이나 특수건설 관련돼서는 지금 뭐 싱컬 관련주도 있고, 최근에 이제 철도 건설 관련돼서 철도 지하화, 도로 지하화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요 관련된 종목으로 특히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우리 카페에다가 자유 게시판 이용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을 좀 남겨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